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 챕터 8 소셜 웰니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의 8가지 가치 영역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소셜 웰니스, 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또 뭐 사회적 기여라고도 표현했다고, 물론 그 영어 의미는 약간씩 뭐 give, share, 뭐 contribution, responsibility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행복한 인생 멘탈 웰니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웰니스의 8가지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기개발적 차원에서 해나가는 완전한 웰니스를 가기 위한 과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뭐 개념 정리라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고 간단한 마음으로, 또 사회적 책임과 나눔은 누가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가치를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셜 웰니스는 사회적 환경에서 뭐 타인과 관계 맺고 있는 관계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거, 긍정적 사회작용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지역사회, 이웃,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그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다 포함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토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소셜 웰니스는 사회적 그 안녕의 측면, 뭐 지역사회 안녕, 뭐 조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얘기하는데, 이게 편안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모든 상태들이 최상의 상태를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감이라 하는 거,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뭐 개인의 뭐 정신적, 정서적 건강 상태, 이런 것도 이 안녕한 상태죠. 그래서 이 사회적 웰니스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뭐 소속감, 연결감, 소속감에서 그 확대해서 인류까지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게 되면 남을 돕고 남에게 혜택을 주고 기부하고 나누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이게 잘못했을 경우 오해의 소지들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거라서, 이번 8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의미 정도를 생각하고, 여러분 마인드에 이게 착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 기부와 나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이런 DNA가 착상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제 문구를 가지고 풀어본다라든가, 뭐 넘치면 주고 부족하면 나누라. 첫 번째 테마가 선행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만 기억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줄 것이 있는 참부자의 삶. 또 여러분 삶에서, 인생에서 사후세계로 들어갔을 때 남는 건 기록과 평판뿐이라는 거, 이거 역사 아니에요? 다음에 행복 나눔, 이거 최고의 그 마지막 5번째 테마에서는 칭찬 스킬에 대해서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거, 뭐 지난 시간에 겸손은 아껴두는 거잖아요. 그 겸손, 그 말씀음자의 겸할 겸자에서 겸손할 겸, 다음에 겸손할 손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건데, 남을 칭찬하고 남을 티업하는 게 표현으로서는 가장 겸손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나보다 낫고 위대하고 우수하다고 보이지 않는 걸 드러나게 해주는 거, 칭찬 스킬이 최고의 겸손 스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소셜 웰니스에 필요한 건 두 가지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공동체 연대감과 그래 인간관계입니다. 이 2가지 핵심. 그리고 기부 앤 쉐어인데, 넘치면 주고 부족하면 나누라는 거. 그럼 기부는 뭐고 나눔은 뭐냐? 기부와 나눔은 우리는 동일시 여기고 또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묶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사전적 의미로 기부라는 것은 그 자선사업이나 공공의 사업을 돕기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내가 소유하는 자기 소유의 돈이나 재능,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기부의 대가로 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 기부하는 이유라든가 남을 돕는 이유에 보게 되면 그 하나씩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 결국은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거.
그래서 기부는 자기 희생이라는 자기 희생 마인드, 그래서 희생과 봉사, 이게 사회적 그 역할에서 사회적인 자기 영역에서 이제 희생과 봉사, 나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쓰는 거고,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게 되면 그 단어의 가치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기 희생이 마음에 필요하다. 이거는 그 상대적인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는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쓰이는데, 기부 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베품입니다. 그래서 베품의 영역 안에 난 기부와 나눔이 있다고 그거를 영역으로 정하는 거, 베풀다라는 영역 안에 그거를 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나눔이라는 것은 쉐어한다는 것은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니면 협회라든가 재단에서 그거를 골고루 분배하는 게 나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부가 선행되고 다음 나눔이 이어지는 건데, 또 개인이 자기 소유 거를 또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이제 나눔 실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구매해 주는 것도 일종의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근데, 그러면 나눔에는 누군가 기부하고 도움을 주고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줬을 때 거기에서는 골고루 분배한다 할 때는 그 정의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눔에는 균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룰이랑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부가 선행돼야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족하면 나누리라고 하는 건 내가 관용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찾아보면 줄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공공에서 언어나 칭찬 같은 것들은 다 언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5번째 테마에 정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 그리고 소셜 랠리스에서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발전이라든가, 또 하나는 개인의 신뢰 구축도 있고,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그 조직이나 거기에서 분배와 나눔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속 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 지속적이 떨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들도 많잖아요. 또 이제 주는 사람들이 정신적, 정서적 이제 만족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발전, 신뢰 구축, 지속 가능 성장, 정신적 만족감, 사회적 연대감이 우리 그 사회적 기여의 핵심 가치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기부와 나눔이 좋은 이유는 내 삶의 가치 중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라이프 플래닝, 석세스 플래닝을 하다 보게 되면 그 가치관의 영역에서 내가 목표를 세고 해와주게 되면은 줄 거 없는 사람들도 그 기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다 준다는 거 없으니까 그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삶의 가치와 목표 실현하는 거하고, 또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 특징은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그 만족감, 그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삶의 가치와 목표 실현이 기부와 나눔이 가장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눔문화연구소라는 단체에서 그 자료는 나눔문화연구소에서 제가 이거 본 건데, 기부 경험자가 말하는 기부하는 이유는 그 세대별로 각기 틀립니다. 이거 아주 쉽고 간단한 설문이더라고요. 봤더니 10대는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기부 활동에 동참하는 거고, 20대는 자기 인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그 남에게 이제 도움을 한번 하는 그런 그 나눔의 영역들이 이제 커진 거죠. 매솔의 욕구의 5단가에서 사회적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고, 30, 40대들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부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다음 50대들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시민의 책임감으로서 하는 경우, 60대 이상들은 보게 되면은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한 거고, 또 종교적 신념으로 자기 약속으로 모태신앙들 이제 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크게 분류했더니, 돕는 것이 행복해서 하는 게 27.5%,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26.2%, 거의 비슷하죠. 다음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18.7%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평균 기부 금액이 한 10년 전보다 2013년에도 개인당 1인당 그 기부 현황이 보게 되면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고, 또 전체 그 기부자의 평균인 거고, 1인당은 또 그거의 절반 정도뿐이 이제 못 미치는 게, 도표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하고 이제
오렌지색 그래프가 이게 1인당 기부 현황하고 이건 인구 1인당은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결국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아쉬운데 그래도 전년도에 보게 되면 1인당 기부액이 한 6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하향 추세인데 10년 전에 보기에 대해서 1인당 기부액은 많이 향상된 거죠. 그러나 1인당, 국민 1인당 기부액은 500원 수준, 1000원 수준, 10년 전에 500원 수준에서 한 200원 수준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기여라는 것은 뭐 개인은 물론 뭐 기업, 국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누군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여하게 되면 뭐 소셜 뭐 컨트리뷰션이라 하는 거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리스폰서빌리티 책임 뭐 쉐어링 개인 같은 거 뭐 쉐어 기부 이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소셜 밸리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유대감과 연대감들을 강화하고 줄 것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다음 테마는 선행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는 테마로 함께 하겠습니다.